제가 좀 희망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오세요. 저희 센터에 뭐 밥을 안 먹는 아이, 뭐 옷을 한 가지 옷만 입는 아이부터 해서 변기를 거부하는 아이, 여러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다 목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긴 하지만 공격성은 특히 쉽게 해결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오늘은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때렸다는 거, 이제 이거는 굉장히 부모님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계속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양육 코칭 의뢰가 들어오면 아이의 기질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양육 태도 검사 등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하고요. 거기에다 더불어서 부모님의 양육 신념이라든지 또 뭐 가족 안에서의 힘의 균형이라든지 뭐 몇 가지 그 모든 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도대체 왜 때리는 걸까? 왜 이렇게 친구를 때리고 엄마 아빠를 때리고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걸까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러 아이들을 만나고 그런 사례들을 분석하다 보니 공격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 원인을 못 살피는 게 뭐냐면 촉감이 예민한 아이들,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 이렇게 그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이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반응역치라는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조금만 스쳐도 이렇게 조금만 스쳐도 왜 때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특히 촉감에 있어서 반응역치가 낮은 아이들은 친구들이 옆에 다가오면요 굉장히 이거를 불안하게 느껴요. 조금만 다가오려고 해도 먼저 방어하는 관점에서 친다던가 때린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상대 친구는 활동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그런 친구가 자꾸 내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언제 나한테 다가올지 몰라요. 걔가 너무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꾸 경계하게 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소리에 민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크게 운다든지 친구가 막 큰 소리로 돌아다니면 어때요? 예민해지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도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아이를 잘 봐주다가 아이가 울면은 진짜 그 울음소리를 못 견뎌서 화가 나는 어머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듣기 싫어도 그 소리가 들려. 그리고 자꾸 나를 자극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그때 친구가 내 옆에 지나가거나 뭔가 그 친구가 내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거나 이랬을 때 아이들이 거부적인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뭐 이 외에도 기질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구가 내 옆에 오는 걸 두렵게 느끼고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장난감을 뺏길 때만 공격성이 나온다든지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 친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싶을 때 반대로 이럴 때 공격성이 나온다든지 뭔가 상황이 있을 때 공격성이 나온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쵸?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님이 허용적인 경우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굉장히 통제 많이 하는데요. 허용적이지 않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 깊이 있게 이제 양육 태도도 살펴보면 통제가 높게 나와요. 왜 높게 나오냐면 내가 통제하는 그 몇 가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는 정말 강하게 통제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다 허용이야. 허용하는 그 기준 자체가 낮은 거죠. 뭔가 내가 A를 원할 때, 내가 이걸 원할 때 다른 대안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이가 원하는 것들 그냥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남에게 별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이런 거 언제나 아이가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기준 자체가 낮다는 거죠. 갑자기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 버튼 아이가 누르게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닌데 이제 항상 아이가 누르는 걸로 기본이 되어 있으면 친구가 눌렀을 때 공격성이 나올 수 있겠죠. 왜 내가 누르는 건데 네가 눌러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 양육 기준 세우기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예전 영상에서도 하나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허용해 주는 것을 앞으로도 허용해 줄 수 있느냐. 또 한 가지 기준이 여기서 나오네요. 뭐냐면 내가 허용해 줄 수 있어도 친구나 교사가 허용해 줄 수 있는가? 허용해 줄 수 없다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게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 그 상황에서 알려줘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제 이런 것들만 강하게 통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한다면 이제 아이들은 배움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아이가 이 공유의 개념이 부족한 아이들은 내가 나눠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쵸? 내가 A를 원할 때 항상 A를 줬던 거예요, 부모님이. 내가 젤리를 원하면 젤리가 오고, 내가 집에서 소방차로 놀고 싶으면 소방차로 놀고, 그렇잖아요. 특히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뭐 소방차 노는데 엄마가 내가 이거 가지고 놀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런 공유를 배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3세 때 아이들한테는 이 장난감 공유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거기 가면 물고 때리고 꼬집는 애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우 다 애들이 그렇지 뭐 다 지나가면 없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나가서 없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때는 모를 때니까 그 공유의 개념을 배워야 되는 시기인데 네 거 내 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몰랐다가 점점점 알게 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기관에서 배우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자꾸 친구 걸 빼앗았을 때 혼나고,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한테 양보하지 않고 그랬을 때 혼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4살, 5살, 6살 돼도요. 힘듭니다. 공격성이 나와요. 언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 방해할 때. 또는 오지도 않았는데 항상 얘가 다가오면은 엄마가 양보하라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오기만 해도 일단 보기가 싫을 거 아니에요. 오는 게 싫겠죠. 그러니까 먼저 공격적으로 나가요. 언어보다는 신체적인 공격성이 먼저 나가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3세 때나 4세 때는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그때는 신체적인 공격성으로 나가다가 사실은 이 공격성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는 다 이게 이해가 된 게 아닌데 일단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나눠주더라도 말로 이제 너랑 안 놀아. 너 나한테 오지 마. 너 싫어. 뭐 이러면서 너 바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맞는 또 언어적인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은 공격성 하면 신체적인 공격성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쵸? 근데 언어적인 공격성도 이게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친구를 많이 때리고 물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모습은 없어졌는데 자꾸 친구한테 상처 주는 말들을 하더라 이러면 원인이 되는 그 공격성이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뭔가 장난감이나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방해받을 때 나오는 공격성은 그래도 이유가 있는 거더라. 내가 일단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은데 자꾸 양보하라고 그러고 나눠주라 그러면 누가 그거를 하고 싶겠어요. 내가 집에서 라면 혼자 먹으려고 끓였는데 자꾸 막 2명, 3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먹겠다 그러면 주기 싫잖아요. 그쵸? 지금 당장 뭔가 있을 때 얘기하면은 사실 양보하는 게 어른들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평소에 아이한테 많이 주고 뭔가 나눠주는 경험. 내가 먹을 게 젤리가 이만큼 있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친구한테 줬는데 이제 그런 걸로 칭찬받는 경험. 내가 작은 거 하나 줬는데 친구가 나에게 더 큰 초콜릿을 주는 경험. 자,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상황들을 만들어주면서 아이가 내가 나눠줬을 때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 태도에 있어서도 기준을 세워서 아이가 내가 원하는 장난감이 이거여도 사실 장난감 좋은 거 되게 많잖아요. 다른 거를 선택해도 더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아이가 그래야 편안해지잖아요. 그쵸? 그런 우리가 훈육들도 함께 해줘야 한다. 예, 예.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이유가 없는데 때리는 아이들이에요. 특별하게 이유가 없어. 물론 뭐 장난감이나 친구가 다가오거나 귀찮게 하거나 이럴 때 더 공격성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아니고 지나가면서 툭 치거나 형제 갈등에서 그런 거 많죠. 동생 서 있는데 그냥 가서 확 밀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갑자기 가만히 딱 막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냥 막
던진다든지 이런 모습들, 불특정 다수에게 불특정 상황에서 공격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 부모님의 애정성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부모님의 애정 표현만 해주면 그 공격성이 정말 많이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그냥 그걸 원했던 거니까. 그걸 원했던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더 훈육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너무 그걸 원했고 사랑을 원했고 그런 부족함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한 분노가 공격성으로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졌을 때 아이들이 그냥 몽글몽글해지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아이들 애정 표현, 아니 나도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 주는데 내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데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육아가 이제 힘들어서 그런 경우, 동생이 태어나다 보니까 좀 비교가 돼서 그런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 이유는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받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아이들의 본능인데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공격성이 심각하게 나타나지만 오히려 해결은 간단하더라는 겁니다. 예, 전자의 경우에는 막 대화법 가지고 가면서 주도권 잡고 뭐 막 여러 가지가 사실 스킬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네, 사랑만 잘 줘도 해결이 되죠. 순한 양이 돼요, 아이들이. 네. 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유형이냐면 집에서는 공격성이 전혀 안 나타나는데 기관에서만 공격성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집에서 훈육이 잘 돼. 말도 잘 들어요. 모범적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뭐 앞에서 내 앞에서 공격성을 보여야 훈육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훈육이 자신이 있는데. 근데 이거 뭐 뒤통수 맞는 거죠. 얘가 나랑 있을 땐 괜찮은데 기관에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자, 이런 경우에 양육 태도를 분석했는데 정말 같은 부모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부모님들은 양육 태도를 보면 애정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반응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애정성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그 아이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이 반응성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연인으로 따지자면 나에게 사랑도 충분히 주고 막 모든 것들을 해주는 그런 부모님인 거죠. 그리고 통제도 굉장히 높아요. 통제도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양육태도, 바람직한 양육태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거죠. 그런데 왜 아이는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낼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허용치가 아주 낮습니다. 허용하면 안 되는 것들만 물어봤지만 사람이잖아요. 관계잖아요. 우리 부모 자녀 관계는 연인 관계잖아요. 연인 관계면 어때요? 좀 유연해야 되는 거죠. 너무 칼 같으면 안 돼. 너무 칼 같으면 안 돼요. 일관성도 너무 높으면 안 돼. 예, 일관성도 너무 높으면 안 되고. 그런데 허용치가 그 한 어머니는 10점 만점에 제일 낮았던 분이 0.3 있었습니다. 예,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이에게 선택권을 거의 안 주고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너무 답답한 거죠. 답답함이 있는데 그 답답함을 집에서 표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고 나에게 바른 길도 알려주고 부모님 얘기를 들었을 때 나한테 실제로 좋은 일도 생기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어요. 부모님을. 그냥 되게 완벽한 이성 같은 거예요.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결혼 상대. 이 결혼을 망칠 수 없어, 나는. 내가 조금 답답해도 난 참아야 돼. 약간 이런 거죠. 근데 기관에 딱 가는데 나는 사랑을 집에서 충분히 받기 때문에 선생님이든 누구든 사실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아쉬울 거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통제해? 또는 친구가 내 물건을 가져가려고 해? 이런 상황에서 그런 나의 답답함,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집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제가 솔루션을 드릴 때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를 드립니다. 아주 작은 거,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인데도 그걸 굉장히 허용해 주는 것처럼, 아우, 우리 아들이 걸어가는데 엄마가 이렇게 매트를 깔아놨지, 여기서 걸어, 여기서 뭐 이런 거, 이런 구체적인 대화법들을 드리는 거예요. 애정성이 높다는 거는 많이 놀아준다는 거고, 뭔가 그 안에서 부모님이 아이도 많이 배려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극적으로 허용하기 이런 과제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사실 좀 쉽게 이제 해결이 돼요. 그 아까 허용적인 경우보다 거기는 이제 내가 어차피 서열이 위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대안을 줘도 선택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대화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미 어때요? 훈육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 이런 것들만 해줘도 아이들이 금세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성을 아이들이 나타낼 때는 아이가 언제 이런 공격성을 나타내는지 봐서 어떤 아이에게 원인이 있느냐, 뭐 장난감을 뺏기거나 이런 거, 이런 원인이 있는가를 살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성이 나타난다면 이제 부모님의 애정성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하나 더 형제 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뭐만 부딪혔다 하면 싫어해. 뭔가 그냥 얘네는 서로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고 놔줬는데 부딪히기만 하면 싸워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애정성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밖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또 부모님이 너무 아이를 통제를 많이 하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안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따라 나타나는 아이들의 공격성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공격성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